예, 예, 재수생들도 예,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대신에 그 평가받는 기간이 그 재수한 기간은 그렇게 크게 네,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동안 그 학생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예, 그런 식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재수생들도 꽤나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수능에 비해서 그 평가나 이런 것들은 그 현재 고3 학생들과 이렇게 동일한 수준에서 이렇게 평가를 받고 불이익이나 뭐 이런 것은 없습니다. 예, 예. 네. 고3까지 가서 그 실적물이라든지 그런 결과물이 나오면 이제 그게 막 좋은 혜택으로 연결이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 뒤늦게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생각하지 못했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적극적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자 해서 그렇게 해도 그게 가능한지요. 그래서 그 부분. 보통 우리가 그 뭐 진학도 마찬가지, 진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과거에 작년인가 그 진로가 그 동일하면 입학사정관 전형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것이다 해가지고 그 학생부를 조작한 그런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그런데 보면은 고등학생의 어떤 진로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시각각으로 변하기 마련이고요. 따라서 진로가 변했을 경우 자기소개서에다가 내가 변한 이유를 적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진로가 동일한 학생들은 어떻게 보면은 뭐 한 방향으로 바라보는 학생일 수도 있겠지만 좋게 보면요. 또 다르게 본다면은 좀 그 게으른 학생, 즉 진로에 별로 관심 없이 그냥 고민 없다. 네, 네, 그런 식으로 평가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그런 식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진학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논술 전형을 준비하거나 수능을 준비하거나 했다가 입학사정관 전형을 고2 때 이렇게 준비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제 판단에 늦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입학사정관 전형을 떠올린다는 것은 그만큼 그 학생이 어느 정도 뚜렷한 어떤 방향 설정이 있고 그리고 약간의 어떤 활동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어떤 목표 또한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 또한 늦지 않았다 이런 판단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없으세요? 저희 아이는 지금 고3이거든요. 그래서 입사를 1학년 때부터 입사를 계속 준비를 했어요. 저희 아이는 사실은. 그래서 1학년 때 이과를 가갖고 이과 선택한다라고 과학 가갖고 상도 받고 그러면서 그게 자기 꿈이 아니다 싶어갖고 다시 전향을 했거든요. 그래도 그 1학년 때 활동한 게 참작이 될 수 있는 건지. 1학년 때는 이제 과학 영재반에 들어가갖고 네. 상도 받고 네. 그래서 이제 겨울방학 들어가면서 문과를 전향을 하더라고요. 수학을 못하겠다 하면서. 그래서 지금도 무슨 과를 갈라는지는 아직도 결정이 안 된 상태에 지금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그래서 학생들이 또 봉사를 또 지금도 열심히 또 하고 있어요. 저희 아이는 지금도 학교 활동을 정말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희 아이는 지금. 그 평가를 하다 보면 그런 학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너무 이게 안타까워서 지금. 그 자연계열에 있다가 인문계로 가거나 또 고등학교 자체를 특목고 있다가 일반고라든지 혹은 뭐 일반고 있다가 특성화고 뭐 이런 식으로 학교 자체를 이렇게 바꾸는 전학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전공과 조금 거리가 있어지는 거죠. 자연계에서 인문계로 이렇게 왔을 경우에. 그런데 보면 인문계 학과들 중에도 보면은 그 수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시되는 학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경제학이라든지 이런 학과는 그 자연계적인 어떤 그런 요소가 굉장히 비중이 있는 학과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좀 뚜렷하게 자기의 어떤 목표가 설정이 됐을 경우에는 1학년 때 내가 과학에 관심이 있는 걸로 생각이 되었는데 그 문과로 전향하게 된 어떤 계기가 분명히 있다면은 그런 것들을 분명하게 자기소개서에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그 관련된 하고 싶은 전공이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입학사정관 전형에 지원을 하고자 한다면은. 네.
학생을 가르치는 쪽으로도 가고 싶다고 지금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사범대라든지 뭐 이런. 이 사범대 가기에는 성적이 그러니까 네. 학교 활동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공부는 좀 뒷전인 상태 지금 사실은. 실질적으로 보면은 좀 안타까운 네,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도 너무 네. 안타깝다고 네, 지금 네. 그러거든요. 네. 네,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 뭐 대학 어느 대학을 목표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 아이는 경희대학교. 예. 진짜예요? 네, 저 잘 보이세요. 정말입니다. 네. 잘 오셨네. 네, 조금 제가 봤을 때 조금 안타까운 상황이신 것 같아요. 좀 뚜렷한 1학년 때 목표가 있었다가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아닌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좀 뭐 재빨리 또 이렇게 하고 싶은 그 분야를 찾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방향 전환을 했다고 뭐 감점되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그런 어떤 시행착오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방향을 좀 더 이렇게 올바른 방향을 찾았을 때 그 그 학생의 어떤 미래에 좀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오해가 있으신데 아까 뭐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봉사활동이 아주 많다고 해가지고 그 학생이 가산점이 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즉 다양한 어떤 평가 요소 중에 봉사활동은 한 가지 요소이고요. 그리고 봉사활동 시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 가지고 가산점이 있고 없는 게 아니고 그 봉사에 진정성이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합니다. 이 학생이 진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어떤 마음이 그 학생의 어떤 활동 속에 드러나는 건지 아니면은 대학 진학을 위해서 하기 싫은 봉사만 억지로 했는지 그런 어떤 것이 그 평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굉장히 중요한 어떤 평가 포인트가 될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서울 지하철에 이런 데 보면은 고등학생들이 뭐 안내 그 띠를 두르고 지하철 안내를 한다, 봉사활동을 한다고 서 있어요. 근데 표정이 밝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는 표정의 어떤 활동인 겁니다. 그리고 어떤 학생들은 경찰서 가서 뭐 이렇게 문서 정리하고 뭐 어디 가서 하는데 그런 학생들이 진정한 어떤 봉사심에서 그런 활동을 했는 건지 아니면은 대학 진학이라든지 아니면은 봉사활동 실수만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활동을 했는 건지 이런 것들은 입학사정관들이 평가에서 굉장히 그 구별을 하는 그런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생은 고3 여름방학 때 봉사활동이 집중된 케이스가 있어요. 고3 여름에는 진학 준비를 하는 게 좀 더 정상적인데 1, 2학년 때 가만히 있다 고3 여름에 봉사활동을 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학생이 아니죠. 입학사정관들은 정상적인 학생을 원하지 그런 어떤 비정상적인 학생을 대학에 이렇게 뽑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 이런 것들은 빨리 봉사활동 접으라고 하고요. 아니요. 그 학생이 진짜 봉사가 좋다면은 계속 하되 뭐 관련된 어떤 활동이 있으면 좋을 것 3학년 같습니다. 때는 봉사 안 해도 되는 거죠. 네? 3학년 때는 3학년 때는 좀 줄이시는 게 시간이 없으니까. 정상적입니다. 그렇지 정상으로 하려면 네. 서류를 보면은 이 친구는 재수구나 삼수구나 이게 다 드러나거든요. 왜 학과를 바꾸게 될지 대학을 바꾸게 될지 이런 것들이 자기소개서에 기록하는 게 좀 더 이렇게 평가를 받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솔직하게 그렇게. 네. 그리고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들어온 학생들이 뭐 좀 적응을 못할 거다, 공부를 못할 거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오히려 그 수능으로 들어온 학생들은 그 대학에 굉장히 부적응자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난 좀 더 난 좀 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었는데 나 이 대학은 내가 다닐 만한 대학이 아닌데 뭐 이런 식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 학생들은 반수를 하거나 자퇴를 하거나 이런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학생의 어떤 대학 공부라는 어떤 활동 외에 다양한 활동이 있는데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들어온 학생들은 학점이 뒤지지도 않고요. 조금 경희대 같은 경우에 조금 더 높습니다. 다른 전형에 비해서. 그리고 교내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활동에 있어 가지고 두각을 나타낸다든지 그런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대학의 입장에서도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는 방법은 이러한 그 학생의 학업 성적만 보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어떤
활동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는 길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질문 없으세요? 그 아이들이 면접 비중이 좀 높은데 아이들이다 보니까 많이 긴장도 할 것 같은데요. 면접장 분위기는 어떤지, 그리고 주로 이렇게 그 질문하시는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좀 대략 살짝만 좀 알려주세요. 네, 그 면접장 분위기는 요즘 학생들은 근데 굉장히 이야기를 잘하더라고요. 근데 이 그 면접위원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은 그 학생들이 긴장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본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노력을 합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가볍게 인사를 하고 뭐 이렇게 따뜻한 어떤 미소로 맞아주도록 이렇게 경희대 입장에서는 노력을 하는 편인데요. 그 어떤 학생들은 질문을 하면 외워서 온 듯한 그런 어떤 대답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그 면접위원이 한 내용과는 무관한 조금 연결은 되지만은 굉장히 장황하게 자기 이야기하는 학생이 있는데 조금 면접위원의 질문 핵심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주로 하는 질문 내용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학생이 제출한 어떤 실적물에서 주요한 어떤 활동이라든지 확인인가요? 네, 확인 절차가 중요하고요. 즉 어떤 전교회장을 했을 경우 그 학생에게 뭐 가볍게 물어볼 수 있죠. 그 전교회장은 경선을 통해서 당선이 됐습니까? 뭐 이렇게 제가 직접 한번 물어봤던 실화인데요. 전교회장을 한 친구가 저한테 다시 묻더라고요. 경선이 뭐죠? 어쩌면 좋아. 네. 그 학생은 좀 더 물어보니까 그냥 임명장만 받은 그런 어떤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래 뭐 고등학교에 보면은 그런 어떤 공부만 하는 학교 있잖아요, 그죠? 회장도 그냥 아무런 활동도 없이. 그러니까 그 학생이 제출한 그 실적물의 어떤 진위 여부 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활동을 했는지, 그리고 앞서 뭐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 자제를 뒀다고 하셨는데 그 진짜 그 학생이 한 봉사인지 아니면은 그 어머니가 대신한 경우인지, 어머니들이 대신한 케이스도 굉장히 많고요.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봉사 현장의 어떤 분위기라든지 뭐 기억나는 어떤 사람이라든지 뭐 그리고 어떤 그 봉사한 후에 어떤 든 생각이라든 등등 해가지고 좀 구체적인 어떤 상황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한다든지, 또 한 가지는 뭐 경희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이 학생이 관심이 있는지, 그리고 지원한 학과에 관련된 그 상황을 어느 정도 이렇게 알고 지원을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이 그 면접에서 중요한 어떤 평화의 전당 기억하세요? 예, 예술이랬다가 떨어집니다. 급하세요, 저 엄마가 지금 고3이에요. 학부모님들 얘기 들어보면 면접 볼 때 이렇게 질문이 들어오면 바로 답을 줘야 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질문을 던지면 한번 생각을 하고 말을 하는 학생이라 그 그게 정도 가장 기다려. 걱정이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거 면접 보실 때도 좀 이렇게 참고해 주셨으면 해서 이렇게 지금 미리 좀 뭔가 이렇게 좀 뻗터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학생마다 성향이 다 다르니까 바로바로 답이 나오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또 이렇게 생각해서 좀 답을 기다려 내는 달라 학생도 또 이거죠. 있고 하니까 그거를 너무 조금만 사심해 참고해 보입니다. 그런 질문을 좀 저희 자제합니다. 아이 정말 괜찮습니다. 예. 면접을 보다 보면은 네, 약간 이렇게 텀을 두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렇겠죠. 괜찮고요. 예, 예. 그리고 어떤 학생들은 좀 공식적으로 좀 생각할 시간 좀 주시겠습니까?라고 오히려 이야기를 하는 학생도 있는데요. 그러면은 뭐 그것도 좋은 대부분의, 방법이네요, 그렇죠? 조금의 여유를 주곤 합니다. 예. 자, 이제 질문이 별로 없으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입시사정관은 대학을 가기 위한 건데 사실은 왜 고등학교의 그 활동만이 문제가 아니라 아이가 어릴 때부터 도대체 난 이런 아이였다 하는 그런 옛날 고리짝 초등학교 때 뭔가의 실적도 거기서 많이 반영이 됩니까? 실질적으로는 예. 그렇게 커다랗게 반영은 되지 않고, 그래요? 만일에 활동 자체가 예.
고등학교 때 활동과 연관이 된다면 아, 연관. 네, 아. 연관이 된다면 어느 정도 이 친구는 아. 오래전부터 이 분야에 관심을 가졌구나라는 정도만 반영이 됩니다. 근데 아까 잠깐 들어보니까 오히려 이 입시 사정관도 돌아온 탕자를 더 우대하잖아요. 예? 그냥 한 길로 쭉 외골수로 간 것보다 뭔가 이유가 있어서 바꾼 거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하신다고 하니까 그렇죠? 네, 그 예. 우대는 아니고요. 이해를 하고 이게 예. 다른 건가요? 네, 예, 좀 느낌이 약간 우대하는 것 같아서. 예. 네, 우대까지는 아닙니다. 아니랍니다. 제가 우대인 줄 알았어요. 예. 예. 여러분들 어떻게 궁금한 거 좀 풀리셨습니까? 예. 아주 길게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목매어 가면서 이렇게 강의를 해주신 김상유 입시 사정관님에게 박수.